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면 장애는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 범위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의 지능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장애라고 할 때는 IQ가 70 아래를 말하고요. 보통 정상 범위라고 하면 IQ가 85 이상을 말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추정되는 원인들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셨을 때 다양한 여러 스트레스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. 후천적으로도 이제 이 가정이 처한 사회, 경제, 문화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이제 모호한 아직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 자체가 좀 감소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. 또 둘 사이의 연결성에도 변화가 있는 경우가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비단 IQ만 저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, 기억, 판단, 예측, 계획, 실행 능력도 모두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만 어려워하는 건 아니고요. 언어적인 이해와 표현도 좀 저조하고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 능력도 좀 저조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에 적응해 나가는 게 다 힘들어지죠.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한 정서적인 장애도 흔히 좀 동반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계성 지능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습과 사회적 어울림, 운동 능력도 다 모두 다 좀 저하된 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. 우선은 아이가 타고난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못할까라는 조바심과 불만스러운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본다면 아이도 힘들고 어머님들도 괴로워지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새 흔히 말하는 느린 학습자, 우리 아이는 좀 거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토끼들과 자꾸 비교하시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특히 더 많이 기다려 주어야 하고요. 꾸준한 발달 촉진을 자극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언제나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과 유대예요.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아이들이 쉽게 위축되고 우울하고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고 아이의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놀아주시고 아이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책도 함께 읽고 아이가 아이 나름대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비단 아이들에게 똑같이 국영수를 가르치거나 이런 성과 위주의 것을 꼭 가르치시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어린 시절일수록 특히 음악, 미술, 춤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학습에 대해서도 더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. 학교를 다녀오면 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, 배운 것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. 아이들은 표현력이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뭘 했는지 잘 몰라요. 이럴 때 부모님께서 그걸 거들어서 이런 걸 했구나. 뭐 이런 거를 배웠어? 느낌이 어땠어? 친구랑 이랬을 때 슬펐어? 이런 것들을 아이와 나눠주시는 경험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언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좀 더 발달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걸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아이와 역할극 형태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러면 뭐 아이의 역할을 하시고 뭐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고 또 또래 친구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아이 스스로 조금 더 명료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이 어느 날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정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늘 일어난다면 아이는 느리지만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 성장하고 발달해 갑니다. 그리고 이런 친구들 역시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몰입을 잘하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느린 성장 발달을 더욱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래와의 어울림도 어려워하지만 자꾸 격려해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그런 것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.